위자료 10억 줄 테니 이 집에서 나가. 넌 우리 집안의 품위와 안 맞아. 좋아요. 꺼져드리죠. 이게 뭔지 아세요? 지난 7년간 모아온 증거예요. USB, 그게 뭔데? 7년간 모은 증거요. 탈세, 횡령, 배임, 불륜. 전부 들어있죠. 재벌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7년간 저를 쓰레기 취급하며 무시했던 그 사람. 오늘 저를 이혼시키고 쫓아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제가 7년간 무엇을 준비해 왔는지, 이제부터 그 집안이 무너지는 모습 제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명장 스튜디오에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듣고 계신 곳이 어디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복이 그곳으로 도착할 겁니다. 지금부터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11월 22일. 오늘이 그날입니다. 서울 강남 시댁본가 거실. 재벌가 식구들이 모두 모여 있었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큰아들 내외, 그리고 제 남편, 심지어 시댁 변호사까지. 저 혼자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재판받는 죄인처럼. 시어머니가 서류를 탁자에 던졌어요. 이혼 동의서야. 사인해.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39살. 재벌가 둘째 며느리로 산 지 7년. 오늘 쫓겨나는 날이에요. 이유라도 알 수 있을까요? 조용히 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비웃었어요. 이유? 내가 우리 집안 격에 안 맞으니까. 처음부터 그랬잖아. 예상했던 대답이었죠. 7년 동안 참아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 큰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역시 재벌가 출신답게 도도한 표정이었어요. 위자료 10억 준다고 했잖아. 가난한 집안 출신이 10억이면 대박 아니야? 웃음까지 나오네요. 제 남편 강민주는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7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준 적 없는 사람. 여보, 불렀습니다. 당신 생각은 어때요? 남편이 저를 봤어요. 미안해. 하지만 우리 가족 결정이야. 따라야지. 역시나. 이혼 사유는 뭐로 하실 건가요? 성격 차이로 하면 돼. 변호사가 끼어들었어요. 쌍방 합의하에 이혼하는 거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위자료 10억에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10억? 가난한 집안 출신인 저한테는 큰 돈이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재산 분할은요? 물었습니다. 재산 분할? 시어머니가 코웃음 쳤어요. 네가 우리 집안에 기여한 게 뭐가 있다고 재산 분할을 해? 10억으로 끝이야. 결혼 7년 동안 집안일 다 했는데요. 집안일? 그게 돈이 돼? 큰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우리 집은 가사 도우미 있었잖아. 내가 한 게 뭐가 있어? 없었죠. 정확히는 하지 못하게 했어요. 둘째 며느리는 그냥 얌전히 있기만 하면 돼. 쓸데없이 나서지 말고. 시어머니가 맨날 하시던 말이었습니다. 7년. 생각해보면 참 긴 시간이었어요. 결혼은 2017년 5월에 했습니다. 당시 저는 32살이었죠. 남편을 만난 건 우연이었어요. 친구 결혼식에서 우연히 마주쳤죠. 안녕하세요. 첫 인사를 건넨 건 남편이었어요. 잘생긴 외모, 좋은 매너. 몇 번 만나면서 호감이 생겼습니다. 재벌가 둘째 아들이라는 건 나중에 알았어요. 우리 집안이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남편이 미리 경고했었죠. 하지만 내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거짓말이었습니다. 결혼식 날 시댁 식구들을 처음 봤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키가 작네. 우리 집안은 다들 큰데.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어디 대학 나왔어요? 지방 국립대 나왔습니다. 지방대?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우리 집안은 다들 서울대, 연고대인데. 죄송합니다. 뭐가 죄송한지도 모르면서 사과했습니다.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버지는 택시 운전하시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세요. 그래요.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얼굴 표정이 다 말해주었죠. 이런 집안 출신이라니. 결혼식은 성대했습니다. 재벌가 결혼식이니까요. 하지만 제 쪽 하객은 거의 없었어요. 친척들도 초대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우리 쪽 하객이 500명인데 너희 쪽은 50명만 초대해. 밸런스가 안 맞으면 이상해 보여. 시어머니의 지시였습니다. 결혼 첫날 밤, 신혼집이 아니라 시댁 본가에서 잤어요. 우리 집안 전통이야. 결혼 후 3일은 본가에서 자야 해. 어머니한테 문안 인사도 드려야 했죠.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아침 문안 인사는 당연한 거야. 우리 큰 며느리도 다 했어. 3일간 계속됐습니다. 신혼여행도 미뤄졌어요. 바쁜데 무슨 신혼여행이야. 나중에 가면 되지. 결국 가지 못했습니다. 신혼집은 시댁 근처 아파트였어요. 시어머니가 정해준 곳이었죠. 우리 집에서 10분 거리야. 매일 아침 문안 인사 오기 편할 거야. 매일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시댁에 갔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인사드리고 차 한 잔 올리고 그게 제 일과였어요. 둘째 며느리, 오늘 차가 미지근하네. 죄송합니다. 정신 차려. 우리 집안 며느리가 이 정도도 못해? 매일 지적받았습니다. 큰 며느리는 달랐어요. 큰 며느리는 원래 차를 잘 못하는데 괜찮아. 무리하지 마. 똑같은 실수를 해도 반응이 달랐죠. 왜일까요? 큰 며느리는 재벌가 출신이었으니까요.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 어머니는 유명 디자이너. 우리 집안과 어울리는 집안이야.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는요? 둘째는 민준이가 좋아하니까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이 받아준 며느리. 그게 저였습니다. 결혼 6개월 후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어요. 큰아들 내외, 둘째 내외, 그리고 시부모님. 민준아, 회사는 어때? 시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래. 형 밑에서 잘 배워. 네. 형, 그러니까 큰아들은 회사 부사장이었어요. 남편은 이사였죠. 민준 씨, 아이 계획은? 시어머니가 저를 보지도 않고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아, 그게 빨리 나와야지. 우리 큰 며느리는 벌써 임신했어. 축하드립니다, 형님. 큰아들이 웃었어요. 고맙다. 아들이래. 우와, 좋겠네요. 모두가 축하했습니다. 저한테는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아이 계획이 있는지. 마치 투명인간 같았죠. 둘째 며느리. 시어머니가 불렀습니다. 네, 어머님. 주방 가서 후식 준비 좀 해봐. 큰 며느리는 임신했으니까 쉬어야 하고. 네. 일어났어요. 큰 며느리가 소파에 편하게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임신 초기라 배도 안 나왔는데 말이죠. 주방에 가서 과일을 깎았어요. 설거지도 했고요. 거실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혼자 주방에서 일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큰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어요. 시댁이 난리가 났죠. 우리 집안의 장손이야. 시아버지가 기뻐하셨습니다. 돌잔치는 특급 호텔에서 했어요. 하객이 1000명 넘게 왔죠. 저도 당연히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게 관심 없었어요. 둘째 며느리, 여기 화장실 휴지 떨어졌어. 가져다 놔. 접시 좀 치워봐. 저기 하객들 안내 좀 해봐. 하루 종일 심부름만 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나도 아기 가지면 안 돼? 응? 아, 아직은. 왜? 형님네가 아직 어리니까. 좀 더 기다리자. 언제까지? 2년 정도? 웃겼어요. 형님네 아이 때문에 저희가 기다려야 한다고요? 하지만 따랐습니다. 어차피 제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으니까요. 2년이 지났어요. 큰 며느리가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또 아들이래요. 우리 큰 며느리 정말 대단해. 아들만 둘이야. 시어머니가 자랑했어요. 저한테는 여전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결혼 4년 차, 남편이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회식이야. 또? 응. 요즘 프로젝트가 바빠서 주말에도 골프 약속이 많았습니다. 형님이랑 가야 해. 중요한 거래처 사람들이거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외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 옷에서 향수 냄새가 났어요. 제가 쓰는 향수가 아니었죠. 여보, 이 향수. 응? 아, 회식 자리에서 누가 뿌렸나 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의심. 남편을 믿을 수 없게 됐습니다. 그날부터였어요. 제가 변하기 시작한 건 남편 핸드폰을 몰래 봤어요. 잠들었을 때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 언제 만나? 저번에 준 목걸이 예뻐요. 고마워요. 보고 싶어요. 여자였어요. 누군가는 모르겠지만 분명 여자였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크린샷을 찍었죠. 제 핸드폰으로 조용히.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시댁에 무난 인사 갔어요. 시어머니 방에 들어갔습니다. 어머님, 차 가져왔습니다. 그래, 나도. 방을 둘러봤어요. 시어머니 책상 위에 서류들이 있었습니다. 회사 관련 서류였죠. 둘째 며느리 뭐해? 빨리 나가. 아, 네. 죄송합니다. 나가면서 서류를 힐끗 봤어요. 임원 회의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부터였어요. 저는 조금씩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사람들의 대화, 주고받는 서류들, 쓰레기통에 버려진 문서들. 어차피 투명인간 취급받으니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가 뭘 보는지, 뭘 듣는지. 결혼 5년 차, 본격적으로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서재에서 통화하는 소리. 이번 거는 조용히 처리해. 세금 문제니까 절대 밖으로 새면 안 돼. 녹음했어요. 핸드폰으로. 큰아들이 회사 직원과 통화하는 내용. 이 돈은 비자금이야. 장부에 안 올라가는 거니까 조심해. 이것도 녹음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큰 며느리랑 대화하는 내용. 이번 땅 거래는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해. 내 명의로 하면 세금 폭탄 맞으니까 친척 명의로 해. 전부 녹음했어요. 그리고 서류들. 쓰레기통에 버려진 서류들을 주었습니다. 찢어진 것도 있었어요. 집에 가져가서 테이프로 붙였죠. 계약서, 통장 사본, 회계장부. 전부 사진 찍어서 저장했습니다. 둘째 며느리 뭐해? 한 번은 시어머니한테 들킬 뻔했어요. 아, 청소하고 있었어요. 쓰레기 버리려고요. 그래. 어차피 할 일 없으니까 청소나 해. 비웃으며 가셨죠. 저는 계속 주웠습니다. 쓰레기를. 그 안에 보물이 있었거든요. 결혼 6년 차 USB를 하나 샀어요. 그 안에 모든 증거를 담았습니다. 사진, 녹음 파일, 영상, 문서 스캔본. 7년간 모은 증거들. 탈세, 횡령, 배임, 불륜. 전부 다 있었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언젠가 시댁에서 저를 쫓아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졌으니까요. 둘째 며느리, 요즘 내가 이상해. 어느 날 시어머니가 말했어요. 예전엔 순종적이었는데 요즘은 눈빛이 달라. 그런가요? 뭔가 숨기는 거 있어?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전 시댁에서 가족회의가 열렸어요. 저는 부르지도 않았죠. 하지만 거실에서 대화가 들렸습니다. 둘째 며느리 내보내야 해. 시어머니 목소리였어요. 왜요, 어머님?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 여자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눈빛이 달라. 설마요. 내 육감이 틀린 적 없어. 저 여자 위험해. 그럼 어떻게 하죠? 이혼시켜. 위자료 주고 조용히 내보내. 하지만 민준아, 넌 어차피 저 여자 사랑한 적도 없잖아. 재혼하면 돼. 우리 집안에 맞는 좋은 집안 딸로. 그날 밤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우리 이혼하자. 예상했던 말이었습니다.
이유는 그냥 안 맞는 것 같아. 우리 7년이나 살았는데 미안해. 미안하긴 전혀 미안해 보이지 않았어요. 위자료는 넉넉히 줄게. 10억? 10억? 응. 그 돈이면 새 인생 시작할 수 있잖아. 웃겼습니다. 10억으로 7년을 정리하라고요? 알겠어요. 순순히 대답했어요. 정말? 남편이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네. 이혼해요. 고마워. 이해해줘서. 그리고 오늘 2024년 11월 22일 시댁 거실에 앉아있는 저 사인에 시어머니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천천히 펜을 들었어요. 이혼 동의서, 위자료 10억? 사인했습니다. 깔끔하게. 잘 생각했어. 시어머니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10억 받았으니까 이제 조용히 살아. 우리 집안일 절대 떠들지 말고. 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이거 기밀 유지 서약서를 또 내밀었어요. 우리 집안일을 외부에 절대 발설하지 않는다는 서약이야. 어기면 손해배상 100억. 100억? 협박이었죠. 이것도 사인했습니다. 잘했어. 이제 나가. 시어머니가 손을 흔들었어요. 쫓아내는 신용이었습니다. 일어났어요. 가방을 들었죠. 그나저나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내가 뭔데?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쳤어요. 아, 죄송해요. 그냥 7년간 고생했다고 스스로 칭찬하려고요. 하, 웃기는 여자네. 큰 며느리가 비웃었습니다. 그래, 가난한 집안 출신이 10억 받았으면 감지덕지해야지. 미소 지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정말로요. 진심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요. 현관문을 나섰어요. 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후련하다. 드디어 저 여자 내보냈네. 엄마 잘하셨어요. 저 여자 보기 싫었어요. 민준아, 이제 좋은 여자 만나. 차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아니, 이제 제 집이 아니죠. 신혼집 아파트. 짐을 쌌어요.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방 2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USB 하나. 핸드폰을 꺼냈어요.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국세청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탈세 제보하려고요. 제보자 성함과 제보 내용 말씀해 주세요. 이지우입니다. 제보 내용은 천천히 말했어요. 강산그룹 회장 강태수의 탈세 건입니다. 증거 있습니다. 증거가 있으시다고요? 네. 7년간 모은 증거요. 언제 제출하러 가면 될까요? 담당자가 놀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최대한 빨리 와주시겠습니까? 내일 오전 10시에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2번째 전화. 금융감독원입니까? 네. 횡령 제보하려고요. 강산그룹 부사장 강민석의 횡령 건입니다. 3번째 전화. 검찰청 민원실입니까? 배임 제보하려고 합니다. 4번째 전화. 일보 사회부입니까? 제보할 게 있습니다. 재벌가 불륜 스캔들이요. 전화를 다 끊고 나서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중얼거렸죠. 7년간 참았어요.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투명인간 취급당했죠. 하지만 가만히 당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증거를 모았어요. 하나하나. 조용히. 그리고 이제 그 증거들을 세상에 내놓을 거예요. 강산그룹, 재벌가, 그들이 얼마나 추악한지 모두에게 보여주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11월 23일 금요일 국세청 본청 건물 앞에 섰어요. 손에는 USB가 들려 있었죠. 7년간 모은 증거, 오늘 세상에 나옵니다. 이지우 씨 맞으십니까? 담당 조사관이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책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어요. 제보 내용이 강산그룹 회장 탈세건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강태수 회장은 지난 10년간 수백억 원의 소득을 숨겼습니다.
증거가 있으십니까? USB를 꺼내서 건넸어요. 이 안에 모두 있습니다. 비자금 조성 내역,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세탁, 해외 계좌 송금 기록까지요. 조사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구하셨습니까? 저는 강산그룹 둘째 며느리였습니다. 어제 이혼했고요. 7년간 시댁에서 생활하며 모은 증거입니다. 녹음 파일, 서류 사본, 통화 기록 등 모두 원본입니다. 조사관이 USB를 컴퓨터에 꽂았어요. 파일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죠. 이건 대단한데요. 조사관이 중얼거렸어요. 회계장부, 계약서, 사본, 통장 거래 내역. 이 정도면 충분히 조사할 수 있습니다. 빨리 조사해 주세요. 네. 바로 상부에 보고하겠습니다. 조사관이 전화를 들었어요. 과장님, 긴급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강산그룹 탈세 건인데 증거가 상당합니다. 국세청을 나왔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오전 11시 금융감독원으로 향했습니다. 횡령 제보하러 왔습니다. 제보자 신원 확인 먼저 하겠습니다.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제보 내용이 뭡니까? 강산그룹 부사장 강민석의 회사 자금 횡령입니다. 지난 5년간 약 300억 원을 빼돌렸습니다. 300억이요? 담당자가 놀랐어요. 증거 있습니까? 두 번째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회사 내부 계좌 이체 기록, 개인 계좌 입금 내역, 비자금 관리 장부까지요. 이걸 어떻게... 저는 내부자였습니다. 이제는 아니지만요. USB를 건넸어요. 담당자가 확인했습니다. 이 정도면 검찰에 고발 조치할 수 있겠는데요. 빨리 부탁드립니다. 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을 나왔어요. 오후 2시 검찰청으로 갔습니다. 배임 제보입니다. 제보 내용 말씀해 주세요. 강산그룹 회장 부인 박순자 씨의 배임 행위입니다.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했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입혔습니다. 세 번째 USB. 증거 여기 있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검사가 파일들을 열어봤어요. 이건 상당히 구체적인데요. 네, 전부 사실입니다. 조사 착수하겠습니다. 검찰청을 나왔습니다. 오후 4시 마지막 목적지 일보사회부. 기자님 계십니까? 네, 무슨 일이시죠? 젊은 기자가 나왔어요. 제보할 게 있습니다. 재벌가 불륜 스캔들이요. 기자의 눈이 반짝였어요. 어디 앉으시죠?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강산그룹 둘째 아들 강민준의 불륜입니다. 결혼 생활 중 여러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어요. 증거가 있으십니까? 네 번째 USB. 사진, 영상,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전부 있습니다. 기자가 USB를 받아들었어요. 그런데 제보자분은 누구시죠? 강민준의 전 부인입니다. 어제 이혼했어요. 기사 쓰실 때 제 실명은 빼주세요. 대신 이 증거들은 전부 공개하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면에 실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카페를 나왔어요. 모든 게 끝났습니다. 아니, 시작됐죠. 집으로 돌아왔어요. 원룸이었습니다. 이혼하고 급하게 구한 곳이었죠. 시댁 근처 아파트는 이미 나왔으니까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봤어요. 문자가 와 있었어요. 시댁에서요. 하나도 안 열어봤죠. 대신 저녁을 먹었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맛없었지만 괜찮았어요. 자유로웠으니까요. 그날 밤 10시 뉴스 속보가 떴습니다. 강산그룹 회장 수백억 탈세 혐의로 국세청 조사 착수. 시작됐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받지 않았죠. 다시 울렸어요. 시어머니. 이것도 무시했습니다. 문자가 쏟아졌어요. 이지우, 내가 한 짓이지? 당장 전화해. 미친년. 뭐 하는 거야?
읽고 지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11월 24일 토요일 신문을 샀어요. 일면 톱기사 강산 그룹 일가 비리 총망라 탈세 횡령 배임 의혹 그리고 사회면 강산 그룹 2세 강민준 불륜 스캔들 터져 사진도 실렸더군요. 남편이 다른 여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기자가 잘 썼어요. 커피를 마시며 기사를 읽었습니다. 맛있었어요.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받았어요. 여보세요? 이지호. 시어머니였어요. 내가 한 짓이지. 내가 언론에 흘린 거지.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아니면 누가 저런 증거를 가지고 있겠어. 저는 어제 이혼했어요. 더 이상 시댁과 관계없는 사람이고요. 2년이 욕을 하시네요. 기밀 유지 서약했잖아. 100억 손해배상 각오한 거야. 저는 어디에도 시댁 이야기 안 했는데요. 증거는요? 뭐? 제가 언론에 제보했다는 증거 있으세요? 없으시면 허위 사실로 명예훼손 걸겠습니다. 2년이 전화를 끊었어요. 다시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뉴스 속보 강산 그룹 본사 압수수색 검찰국세청 합동조사 TV를 켰어요. 뉴스에서 강산 그룹 본사가 나왔습니다. 수사관들이 박스를 들고 나오는 모습, 시아버지가 고개를 숙이고 차에 타는 장면, 기분이 이상했어요. 속 시원하면서도 허전했습니다. 문자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언니 나야. 지혜. 시댁 막내딸이었습니다. 강지혜, 29살. 시댁 식구 중 유일하게 저한테 잘해줬던 사람이었죠. 지혜야? 전화했습니다. 언니. 응, 나야. 언니, 괜찮아? 응, 괜찮아. 집안이 난리야. 다들 언니 찾고 있어. 알아. 언니가 한 거 맞지? 나한테는 말해도 돼. 나 편이야, 언니. 한숨을 쉬었어요. 응, 내가 했어. 그럴 줄 알았어. 화났어? 아니, 오히려 잘했다고 생각해. 놀라웠어요. 우리 집안 사람들 언니한테 너무했어. 7년 동안 봤어.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지혜야. 언니, 나 언니 편이야. 우리 가족이 잘못했어. 그리고 언니한테 줄 게 있어. 뭔데? 증거. 언니가 못 구한 증거들. 예, 나도 모았거든. 우리 집안 비리. 언니만큼은 아니지만. 지혜야, 내일 만날래? 줄게. 그래. 고마워. 아니야. 당연한 거야. 언니는 피해자였어.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적어도 한 명은 제 편이었어요. 다음 날 11월 25일 일요일 지혜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어요. 언니, 지혜가 반갑게 인사했어요. 많이 힘들었지? 아니, 괜찮아. 거짓말. 얼굴 보면 알아. 지혜가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이거 언니 줄게. 뭔데? 우리 아버지 비자금 계좌 정보. 나도 우연히 알게 됐어. 지혜야, 이거 괜찮아. 나도 우리 가족한테 실망했어. 특히 언니한테 한 짓들. 고마워. 서류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것도 또 다른 봉투. 우리 큰오빠 회사 비리 증거. 더 있어. 이것까지. 언니 끝까지 해. 우리 가족 제대로 벌 받아야 해. 지혜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나도 그 집안에서 태어나서 부끄러워. 돈으로 사람 무시하고 권력으로 법 무시하고. 언니가 바로 잡아줘. 우리 집안. 지혜야, 너는 괜찮겠어? 가족한테 미움받을 텐데. 괜찮아. 어차피 나도 독립할 생각이었어. 저 집안이 싫었거든. 지혜가 웃었어요. 언니 힘내. 나는 언니 편이야. 고마워. 정말로. 카페를 나왔습니다. 손에는 지혜가 준 증거들. 집으로 돌아와서 확인했어요. 시아버지의 스위스 계좌,
큰아들의 횡령 추가 증거, 시어머니의 부동산 투기 증거, 제가 놓쳤던 것들이었어요. 다음 날, 월요일, 추가 제보를 했습니다. 국세청, 검찰청, 금융감독원, 세 곳 모두에 오후 3시 뉴스 속보, 강산그룹 회장, 검찰 소환, 해외 비자금 의혹, 시아버지가 검찰청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회장님, 탈세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외 비자금이 사실입니까?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이번엔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우야. 남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제발, 제발 그만해줘. 뭐요? 내가 하는 거 다 알아. 제보한 거, 제발 이제 그만해. 저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거짓말하지 마. 내가 아니면 누가 그런 증거를 가지고 있겠어. 증거요? 전 남편분이 불륜한 증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우야, 제발. 전 남편분 왜 저한테 전화하세요? 우리 이혼했잖아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다 내 잘못이야. 이제 와서 사과내요. 그러니까 제발 더 이상 우리 집안 건드리지 마. 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요. 법이 알아서 하는 거죠. 지우야.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뭔데? 7년간 저를 무시하고 모욕하고 투명인간 취급하셨죠. 그 대가예요. 이제 시작이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시 울렸지만 받지 않았어요. 다음 날, 화요일, 뉴스가 터졌습니다. 강산그룹 부사장 강민석, 횡령 혐의로 검찰 조사. 큰아들이 검찰청으로 소환됐어요. 혐의 인정하십니까? 횡령액이 500억이라는데 사실입니까? 기자들의 질문 공세. 큰아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날 오후, 강산그룹 주가 30% 폭락. 투자자들 패닉. 시작됐어요.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저녁에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시어머니. 받았어요. 이지우. 네. 만나자. 왜요? 제발, 제발 부탁이야. 이제 그만해줘. 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요. 거짓말. 내가 증거 제보한 거 다 알아. 증거 있으세요? 제가 제보했다는 증거 있으시면 보여주세요. 없으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습니다. 이년아, 욕하시네요. 이것도 녹음됐어요. 고소 사유 하나 더 추가됐고요. 너, 7년 동안 저한테 하신 것들 기억나세요? 매일 아침 6시 반에 일어나서 문안 인사 가고 주방 일 혼자 하고 명절마다 며느리 취급도 못 받고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고 지방대 나왔다고 맨날 무시하셨죠. 그건 이제 그대가 받으시는 거예요. 법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속이 시원했습니다. 다음 날 수요일 강산그룹 본사 앞에 시위대가 모였어요. 강산그룹 해체하라. 비리 재벌 처벌하라. 주가는 계속 떨어졌습니다. 40% 폭락. 회사 가치가 반토막 났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 뉴스 속보. 강산그룹 회장 강태수 긴급 체포. 증거인멸 우려. 시아버지가 수갑찬 모습으로 나왔어요. 기자들 플래시 세례. 회장님, 탈세 인정하십니까? 국민들께 할 말씀 있으십니까? 시아버지는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7년 전 처음 만났을 때 당당하고 오만했던 그 사람. 지금은 초라하네요. 인과응보. 이런 게 아닐까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지혜였습니다. 언니, 뉴스 봤어? 응, 봤어. 우리 아버지 체포됐어. 미안해, 지혜야. 아니야. 당연한 거야. 잘못한 사람이 벌 받는 거지. 그래도 언니 나 괜찮아. 오히려 속이 시원해. 정말? 응. 우리 집안이 썩었다는 거 알고 있었어. 이제라도 바로잡는 게 맞아.
고마워, 지혜야. 언니 힘내. 끝까지 가. 그럴게. 전화를 끊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빛나는 밤이었어요. 7년.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증거를 모으고 기다렸죠. 그리고 이제 모든 게 수면 위로 올라왔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남았어요. 시어머니의 배임, 남편의 불륜, 이것들도 제대로 밝혀져야 해요. 다음 날, 목요일,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지우 씨, 참고인 조사받으러 오시겠습니까? 네, 언제 가면 되나요? 내일 오전 10시 가능하십니까? 네, 가겠습니다. 검찰청,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떨렸습니다. 하지만 해야 했어요. 끝까지. 금요일 아침, 검찰청에 갔습니다. 이지우 씨 맞으십니까? 네. 이쪽으로 오세요. 조사실로 들어갔어요. 검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네. 강산 그룹 비리 건에 대해 증언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3시간. 모든 걸 얘기했어요. 7년간 보고 들은 것들, 녹음한 내용들, 서류들, 전부 진술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 증언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네, 충분합니다. 강태수 회장은 징역형 확실하고 강민석 부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머니는요? 박순자 씨도 배임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곧 결과 나올 겁니다. 감사합니다. 검찰청을 나왔어요. 후련했습니다. 끝이 보였어요. 그날 저녁, 뉴스, 강산 그룹 일가 총체적 비리, 검찰 전원 기소 방침, 시작됐던 일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12월 1일 월요일, 재판 첫날이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언론이 법원 앞에 진을 쳤어요. 강산 그룹 비리 재판, 오늘 첫 공판. 카메라가 번쩍였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들어왔어요. 수갑을 차고 한 달 전만 해도 당당했던 재벌 회장. 지금은 초라한 피고인이었죠. 시어머니도 법정에 있었어요.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받는 거였습니다. 큰아들도 보였어요. 횡령 혐의. 세 사람 모두 변호사를 여러 명 대동했죠. 재판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어요. 피고인 강태수, 일어나세요. 시아버지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약 500억 원의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해외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시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변호인, 답변하세요.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합니다. 해당 자금은 정당한 사업 자금이었습니다. 증거 있습니까? 제출하겠습니다. 서류가 제출됐어요. 하지만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이 증거는 조작된 것입니다. 실제 자금 흐름과 다릅니다. 검사 측 증거 제출하세요. 제가 제보한 자료들이 나왔어요. 실제 통장 거래 내역, 계좌 이체 기록, 녹음 파일. 이 녹음 파일을 들어보시죠. 법정에 시아버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번 거는 조용히 처리해. 세금 문제니까 절대 밖으로 새면 안 돼. 제가 7년 전에 녹음한 거였어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 녹음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변호사가 항의했어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입니다. 검사가 대답했죠. 누가 녹음한 겁니까? 제보자 보호 원칙에 따라 밝힐 수 없습니다. 시아버지가 방청석을 둘러봤어요.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알았을 거예요. 제가 한 일이라는 걸. 입술을 깨물었어요. 다음 피고인 강민석. 큰아들 차례였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부터 회사 자금 약 5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합니다. 큰아들이 소리쳤어요. 그건 회사 운영 자금이었습니다. 증거를 보시죠. 회계장부가 나왔어요.
제가 쓰레기통에서 주워서 붙인 그 서류들. 이 장부에 따르면 피고인은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렸습니다. 그건 잘못된 장부입니다. 원본입니다. 피고인의 서명도 있습니다. 큰아들이 할 말을 잃었어요. 그리고 이 통화 녹음도 들어보시죠. 큰아들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 돈은 비자금이야. 장부에 안 올라가는 거니까 조심해. 제가 녹음한 거였어요. 몰래. 5년 전에 큰아들이 방청석을 봤습니다. 저를 발견했죠. 눈이 마주쳤어요. 분노에 찬 눈빛이었습니다. 입모양으로 욕을 했어요. 상관없었습니다. 마지막 피고인 박순자 시어머니였어요. 피고인은 회사 자산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저는 회사 일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서류가 나왔어요. 시어머니 명의로 된 계약서들. 이 거래들은 회사 자금을 이용했지만 개인 명의로 등록됐습니다. 그리고 이 녹음 파일입니다. 시어머니 목소리. 이번 땅 거래는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해. 내 명의로 하면 세금 폭탄 맞으니까 친척 명의로 해. 7년 전 녹음이었어요. 시어머니와 큰며느리가 대화하던 내용.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누가 녹음한 거야? 방청석을 봤어요. 저를 찾았죠.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가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켰어요. 전현이 한 거야.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주의를 줬어요. 다음 공판은 일주일 후입니다. 증인 신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어요. 법정을 나오는데 누군가 팔을 잡았습니다. 돌아봤어요. 큰 며느리였어요. 이지우.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네, 내가 한 거지? 증거 제보한 거. 증거 있으세요? 증거는 무슨, 내가 아니면 누가 그런 걸 녹음해. 저는 이혼한 사람이에요. 더 이상 상관없는 일이고요. 팔을 뿌리쳤습니다. 이년아. 큰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우리 집안 망하는 거 모르겠어. 알아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뭐? 7년간 저한테 한 것들 기억 안 나세요?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고 무시하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주방 일만 시키고 그건 이제 대가 받으시는 거예요. 뒤돌아 걸어갔어요. 이지호. 뒤에서 소리쳤지만 무시했습니다. 법원을 나왔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혹시 강산그룹 관계자이십니까? 증인이십니까? 도망치듯 빠져나왔어요. 다음 날 뉴스가 터졌습니다. 강산그룹 비리 재판, 결정적 증거 속출. 강태수 회장, 500억 탈세 증거 확인. 강민석 부사장, 횡령 혐의 입증. 주가가 또 떨어졌어요. 50% 폭락. 강산그룹은 사실상 붕괴 직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지우 씨? 여자 목소리였어요. 누구세요? 저는 강민준 씨 친구예요. 남편 친구. 무슨 일이세요? 만나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중요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데요? 강민준 씨 불륜건이요. 심장이 뛰었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내일 오후 2시 카페에서요. 알겠습니다. 다음 날 카페에 갔어요.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젊고 예뻤어요. 20대 후반쯤 돼 보였죠. 이지우 씨 맞으시죠? 네. 앉으세요.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유진아라고 해요. 무슨 얘기 하실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진아가 한숨을 쉬었어요. 저 강민준 씨랑 만났어요. 2년 동안. 역시 불륜 상대였어요. 왜 저한테 이 얘기를? 죄책감이요. 이지우 씨가 부인이라는 거 알았거든요. 알면서도 만났군요. 죄송해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알았어요. 강민준 씨가 저한테 거짓말했다는 거. 무슨 거짓말이요? 이혼 준비 중이라고 했어요. 이지우 씨랑 사이가 안 좋아서 곧 헤어진다고. 웃겼어요. 남편이 그런 거짓말을 했군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이혼하면 저랑 결혼해준다고 했거든요. 근데 거짓말이었어요. 이지우 씨를 버릴 생각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요? 저도 이용당한 거예요. 강민준 씨한테. 진아가 서류를 꺼냈어요. 이거 드릴게요. 저랑 강민준 씨 문자, 통화 내용, 만난 장소 기록. 이미 다 있는데요. 이건 더 확실한 증거예요. 제가 직접 증인 서겠어요. 왜요? 복수하고 싶어요. 저도 피해자거든요. 진아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재판에서 증인으로 서주시겠어요? 네. 강민준 씨가 어떤 사람인지 다 폭로하겠어요. 고맙습니다. 서류를 받았어요. 그런데 진아 씨. 네. 혹시 다른 여자도 있었어요? 진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제가 아는 것만 3명이요. 3명이요? 네. 강민준 씨는 바람둥이였어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결혼 7년 내내 바람 피운 거였어요. 그 여자들도 증인으로 설 수 있나요? 연락해 볼게요. 아마 다들 화나 있을 거예요. 부탁드립니다. 카페를 나왔어요. 증거가 더 생겼습니다. 일주일 후 12월 8일 두 번째 공판. 오늘은 증인 신문이 있는 날이었어요. 저도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증인 이지우, 앞으로 나오세요. 증인석에 섰어요. 법정 전체가 저를 봤습니다. 시아버지, 시어머니, 큰아들, 그리고 방청석의 남편. 선서하세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말하고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선서를 했어요. 증인은 피고인들과 어떤 관계입니까? 검사가 물었어요. 피고인 강민준의 전 부인입니다. 7년간 결혼 생활을 했고 한 달 전 이혼했습니다. 증인이 이 재판의 증거들을 제보했습니까? 네. 어떻게 이런 증거들을 수집했습니까? 7년간 시댁에서 생활하며 보고 들은 것들을 기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결혼 생활 중 시댁 가족들의 대화를 녹음했고 버려진 서류들을 수집했으며 계좌 거래 내역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방청석이 웅성거렸어요. 왜 그런 일을 했습니까? 시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언젠가 쫓겨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증거를 모았습니다. 증거 수집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결혼 2년 차부터입니다. 5년간 모은 거군요. 네. 검사가 서류를 꺼냈어요. 이 녹음 파일이 증인이 녹음한 것이 맞습니까? 네. 이 서류들도 증인이 수집한 것입니까? 네. 모두 사실입니까? 네. 전부 사실입니다.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피고인 측 변호사였죠. 증인에게 묻겠습니다. 네. 증인은 불법으로 녹음했습니다.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는 건 불법 아닙니까? 통화 녹음은 불법이지만 대면 대화 녹음은 당사자 중 한 명이 녹음하면 합법입니다. 서류는 어떻습니까? 훔친 것 아닙니까? 쓰레기통에 버려진 걸 주었습니다. 소유권이 포기된 물건이죠. 변호사가 할 말을 잃었어요. 증인은 복수 목적으로 이런 일을 했습니까? 복수가 아니라 정의입니다. 정의요? 피고인들은 법을 어겼습니다. 탈세, 횡령, 배임. 전부 범죄예요. 저는 그 증거를 제보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며느리로서 며느리라고 범죄를 묵인해야 합니까? 변호사가 말문이 막혔어요. 더 이상 질문 없습니다. 자리에 앉았어요. 다음 증인 유진아. 진아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증인은 피고인 강민준과 어떤 관계입니까? 연인 관계였습니다. 2년간.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남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피고인 강민준이 결혼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처음엔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그래도 관계를 지속했습니까? 네. 피고인이 곧 이혼한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요. 증거가 있습니까? 네. 진아가 문자를 보여줬어요. 스크린에 띄워졌습니다. 곧 이혼할 거야. 조금만 기다려. 아내는 이미 마음이 떠났어. 정리 중이야. 남편이 보낸 문자들이었어요. 거짓말 투성이었죠. 피고인 강민준이 다른 여성과도 관계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네. 제가 아는 것만 3명입니다. 3명이요? 네. 법정이 웅성거렸어요. 남편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증인은 피고인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거짓말쟁이입니다. 여러 여성을 동시에 만나며 모두에게 거짓말했습니다. 진아가 저를 봤어요. 특히 부인이었던 이지우 씨에게 가장 큰 죄를 지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했습니다. 재판이 끝났어요. 법정을 나오는데 시어머니가 다가왔습니다. 이지우, 돌아봤어요. 네, 내가 우리 집안을 망쳤어. 제가 아니라 당신들이 스스로 망친 거예요. 뭐? 범죄를 저지른 건 당신들이잖아요. 저는 그걸 밝혔을 뿐이고요. 시어머니가 손을 들어 올렸어요. 때리려는 거였죠. 제가 손목을 잡았습니다. 폭행하시려고요? 여기 다 보고 있는데?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시어머니가 손을 내렸습니다. 7년간 내 녹음한 거야? 우릴 감시한 거야? 감시가 아니라 증거 수집이었어요. 이년아, 욕하시네요. 또 녹음됐어요.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녹음 중이었거든요.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너, 조심하세요. 이제 뭘 하셔도 다 기록돼요. 지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남편을 마주쳤어요. 지우야. 제발 그만해줘. 뭐요? 증인으로 나서고 증거 제출하고. 이제 그만하자. 왜요? 우리 가족이 다 무너져. 아버지는 구속되고 형은 횡령으로 재판받고 어머니까지.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잘못했으니까. 지우야,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웃음이 나왔어요. 다시 시작이요? 응. 나 반성했어. 진심이야. 반성은 감옥에서 하세요. 뭐? 당신도 곧 재판받을 거예요. 분류는 이혼 사유가 되니까요. 그리고 회사 비리에도 가담했죠. 증거 있어요. 남편 얼굴이 굳어졌어요. 나까지? 당연하죠. 7년간 당신도 녹음했어요. 이지우, 조심해서 사세요. 전 남편분, 지나갔습니다. 뒤에서 남편이 주저앉는 소리가 들렸어요. 상관없었습니다. 2주 후, 12월 22일, 판결일이었어요. 법정에 다시 모였습니다. 피고인 강태수, 일어나세요. 시아버지가 일어났어요. 피고인은 탈세 혐의로 징역 7년, 벌금 500억 원에 처합니다. 징역 7년.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피고인 강민석, 일어나세요. 큰아들 차례였습니다. 피고인은 횡령 혐의로 징역 5년, 벌금 300억 원에 처합니다. 큰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피고인 박순자, 일어나세요. 시어머니였습니다. 피고인은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에 처합니다. 집행유예. 시어머니가 주저앉았어요. 그래도 감옥은 면한 거였죠. 하지만 재산은 대부분 몰수됐습니다. 벌금만 800억. 강산그룹은 사실상 끝이었어요. 법정을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산그룹은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시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수갑을 차고 호송차에 탔습니다. 큰아들도 마찬가지였죠. 시어머니만 집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돌아갈 집도 이제 없었습니다. 재산이 다 압류됐거든요. 저는 조용히 법원을 빠져나왔어요. 끝났습니다. 7년간의 복수 완성됐어요. 판결이 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12월 29일 강산그룹 본사 건물 앞에 섰어요. 사람들이 박스를 들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회사가 정리되고 있었어요.
주가는 회복 불가능. 투자자들은 모두 떠났고 직원들은 해고 통보를 받았죠. 재벌 그룹 하나가 무너지는 모습 제 눈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언니,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혜였습니다. 지혜야, 여기서 뭐해? 그냥 구경하고 있었어. 우리 회사 망하는 거. 지혜가 쓸쓸하게 웃었어요. 기분이 어때? 물었습니다. 솔직히 시원해. 우리 가족이 얼마나 썩었는지 이제야 세상이 알았잖아. 후회 안 해? 전혀. 오히려 언니한테 고마워. 바로 잡아줘서. 지혜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언니, 앞으로 뭐 할 거야? 모르겠어. 아직 생각 못했어. 나는 독립할 거야. 저 집안이랑 완전히 인연 끊고. 어디 갈 건데? 작은 원룸 구했어. 그리고 취직 준비 중이야. 대단하다. 언니가 더 대단해. 7년간 증거 모으고 복수 완성하고. 복수라기보다는 정이었어. 맞아. 정이었어. 둘이서 커피를 마시러 갔어요. 그나저나 언니, 우리 엄마 봤어? 지혜가 물었습니다. 아니. 왜? 완전히 무너졌어. 집도 압류되고 재산도 다 날아가고. 지금 작은 빌라에서 살고 있대. 혼자. 큰 며느리는? 이혼했어. 당연히. 우리 오빠 감옥 갔으니까. 그렇구나. 모두 다 떠났어. 친구들도 친척들도. 우리 엄마 혼자 남았어. 가슴 한편이 복잡했어요. 동정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인간적인 허무함이었죠. 언니는 안 만나볼 거야? 우리 엄마. 왜 만나? 마지막 인사? 필요 없어. 고개를 저었어요.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 그렇지. 지혜가 이해한다는 듯 끄덕였습니다. 2주 후 1월 15일 남편과의 최종 이혼 재판이 있었어요. 위자료 추가 청구건이었습니다. 피고 강민주는 혼인 중 불륜을 저질렀고 이는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제 변호사가 말했어요. 따라서 위자료 50억 원을 추가로 청구합니다. 50억이요? 남편이 놀라서 소리쳤어요. 이미 10억 줬잖아요. 그건 합의 이혼 때 받은 거고 불륜에 대한 위자료는 별개입니다. 판사가 증거를 검토했어요. 진아의 증언, 문자 기록, 호텔 출입 영상, 다른 여자들 증언까지. 피고는 최소 4명의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저는 변명 필요 없습니다. 증거가 명확합니다. 판사가 판결했어요. 피고 강민주는 원고에게 위자료 30억 원을 지급하라. 30억? 남편이 주저앉았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회사도 망했고 재산도 압류됐고 그건 피고 사정입니다. 분할 상환하든 어떻게든 지급하세요. 법정을 나왔어요. 남편이 쫓아왔습니다. 지우야, 제발. 뭐요? 30억은 너무 많아. 나 진짜 돈 없어. 그럼 빚지고 사세요. 제발 좀 깎아줘. 싫어요. 지우야, 7년간 저한테 한 것들 생각하세요. 30억도 적은 거예요. 남편을 지나쳤습니다. 뒤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3월, 봄이 왔습니다. 강산 그룹 본사 건물이 경매에 나왔어요. 시댁 본가도 마찬가지였죠. 모두 헐값에 팔렸습니다. 재벌 가문의 몰락, 완전했어요. 시아버지는 감옥에서 복역 중, 큰아들도 마찬가지. 시어머니는 작은 빌라에서 혼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직장도 없이 떠돌고 있다고 들었어요. 큰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갔고 모두 제각각 흩어졌습니다. 7년 전만 해도 화려했던 가문. 지금은 그 흔적도 없었죠.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받은 돈으로 작은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법률 상담소였어요. 여성 인권 법률 상담소. 간판을 달았죠. 가정폭력, 이혼, 부당대우. 여성들이 겪는 법률 문제를 도와주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이 도움이 됐어요. 증거 수집 방법, 법적 대응 방법 모두 알려줬죠.
상담사님, 시댁에서 너무 무시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거를 모으세요. 녹음하고, 기록하고, 사진 찍으세요. 그런데 그게 합법인가요? 당사자가 녹음하는 건 합법이에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하나씩 도와줬습니다. 제가 받은 상처를 다른 사람들은 받지 않기를. 그런 마음으로 일했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상담소는 바빴어요. 하루에 상담 건수가 10건도 넘었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상담사님 덕분에 위자료 받았어요. 증거 모은 대로 했더니 이혼 성공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 인사를 들을 때마다 보람 있었어요.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왔습니다. 시어머니였어요. 어서 오세요. 말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초라했어요. 7년 전 그 도도하고 화려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죠. 앉으세요. 자리를 권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어요? 물었습니다. 너 잘 지내는구나. 네. 이런 일도 하고. 상담소를 둘러봤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어요. 예. 7년간 너한테 잘못했다. 미안하다. 처음 듣는 사과였습니다. 나도 한때는 며느리였어. 시집살이 했었지. 그래서 알아. 며느리가 얼마나 힘든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런데 나는 너한테 똑같이 했어. 아니, 더 심하게 했지.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고 무시하고 투명인간 취급하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 저도 눈물이 났어요. 7년간 기다렸어요. 이 말. 어머님이 저를 인정해주기를, 사과해주기를. 미안하다. 이제 와서 사과하시면 뭐해요. 이미 다 끝났는데. 알아. 나도 알아.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궜어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 남편은 감옥에 있고, 큰아들도 감옥에 있고, 집도 없고, 돈도 없어. 친구들도 다 떠났어. 친척들도 연락 안 해. 나 혼자야. 쓸쓸한 목소리였어요. 그래서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돈이 전부인 줄 알았어. 권력이 중요한 줄 알았지. 하지만 다 헛됐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우야. 너는 잘 살아. 제발. 복수는 끝났잖아. 이제 행복하게 살아. 시어머니가 일어났어요. 나는 간다. 다시는 안 볼 거야. 어머님. 불렀습니다. 왜? 정말 반성하세요? 응. 진심이야. 그럼 착하게 사세요. 남은 인생. 그래. 그럴게. 시어머니가 나갔어요. 뒷모습이 작았습니다. 한때는 그렇게 크게 보였는데 지금은 그냥 외로운 노인이었죠. 문을 닫았어요. 눈물을 닦았습니다. 끝났어요. 진짜로 끝났습니다. 1년 후 2026년 12월 상담소는 더 커졌어요. 상담사도 3명으로 늘었고 사무실도 넓은 곳으로 이사했죠. 소장님, 오늘 상담 건수가 20건이에요. 직원이 보고했어요. 그래요? 바쁘네요. 네. 요즘 소문 많이 났어요. 여기 오면 정말 도움 받는다고. 다행이네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오후에 지혜가 찾아왔어요. 언니, 지혜야, 어서 와. 언니, 나 취직했어. 정말? 축하해. 응. 중견기업인데 마케팅팀이야. 잘 됐다. 축하해. 언니 덕분이야. 언니가 용기를 줬거든. 내가 뭘? 언니가 시댁이랑 싸우는 거 보고 배웠어. 부당한 건 참지 말아야 한다고. 지혜가 웃었어요. 그리고 언니, 이거 봐. 핸드폰을 보여줬습니다. 뉴스 기사였어요. 강산 그룹 회장 강태수
모범수로 감형. 시아버지 기사였어요. 감옥에서 모범적으로 생활하고 있대. 3년 후에 나올 거래. 그렇구나. 우리 오빠도 비슷해. 2년 후 출소 예정이래. 다들 반성하고 있나 보네. 응. 어쩔 수 없지. 감옥에서 반성하는 수밖에. 지혜와 저녁을 먹었어요. 언니, 요즘 행복해? 지혜가 물었습니다. 응. 행복해. 진짜로? 응. 진짜로.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정말 행복했습니다. 복수 끝나고 허무하지 않아? 처음엔 좀 그랬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왜? 새로운 삶이 생겼으니까. 일도 재미있고, 사람들 도와주는 것도 보람있고, 다행이다. 지혜야, 너도 행복해? 응. 나도 행복해. 독립했고, 취직했고, 자유로워. 둘이서 웃었어요. 우리 잘 이겨냈다. 그러게. 앞으로도 잘 살자. 응, 언니.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아파트였어요. 제가 번 돈으로 산 집. 처음으로 제 명의로 산 집이었죠.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어요. 사진첩을 열었습니다. 7년 전 사진들. 결혼식 사진. 신혼 시절 사진. 그때는 웃고 있었어요. 행복할 줄 알았죠.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7년간 지옥이었어요.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투명인간 취급당했죠. 그런데 지금은요? 진짜로 행복합니다. 사진을 지웠어요. 하나씩. 과거는 이제 필요 없었으니까요. 새로운 사진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소 사진. 직원들과 찍은 사진. 지혜와 찍은 사진. 이게 제 삶이에요. 새로운 삶. 문자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지우 씨, 저 진아예요. 상담 받고 싶은데 시간 되시나요? 진아였어요. 남편 불륜 상대였던. 네, 언제든지 오세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진아도 상처받은 사람이었으니까요. 도와주고 싶었어요. 다음 날, 진아가 상담소에 왔어요. 지우 씨, 진아 씨 앉으세요. 저, 새로운 연애 시작했는데 또 속는 것 같아서요. 자세히 얘기해 보세요.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진아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조언을 해주고, 도움을 줬어요. 고마워요, 지우 씨. 지우 씨는 정말 강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저도 약했어요. 7년간 참았으니까. 하지만 결국 이겨냈잖아요. 맞아요. 이겨냈죠. 웃었습니다. 진아 씨도 이길 수 있어요. 힘내세요. 네. 지우 씨처럼 살고 싶어요. 진아가 나갔어요. 혼자 남았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어요. 7년 전, 시댁 거실에서 이혼 통보받던 날. 그때 생각했어요. 이제 복수할 거야. 그리고 해냈습니다. 증거를 제보하고, 재판에서 이기고, 시댁을 무너뜨렸죠. 완벽한 복수였어요. 하지만 복수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었어요. 새로운 삶, 진짜 자유, 진짜 행복. 그걸 찾는 게 진짜 승리였죠. 그리고 저는 찾았어요. 핸드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다음 상담 시간이었어요. 들어오세요.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여성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상담 신청한 김수진이에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저, 시댁에서 7년간 무시당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웃음이 나왔어요. 7년. 저와 똑같네요.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네. 저도 7년 당했거든요. 그리고 이겨냈어요. 어떻게요? 증거를 모으세요. 그리고 법적으로 대응하세요. 제가 방법 다 알려드릴게요. 수진 씨의 눈에 희망이 보였어요. 감사합니다.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제 경험을 나눠주고, 방법을 알려주고, 용기를 줬어요. 이게 제 일이에요. 이게 제 삶입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인생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저는 행복하게 살 거예요. 진짜로. 저녁. 상담소 문을 닫았어요. 집으로 걸어가는 길. 하늘에 별이 떴습니다. 잘했어, 이지우.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7년 참았고, 복수했고, 이제는 행복해.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핸드폰을 꺼냈어요. 마지막으로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위자료 30억, 다음 달까지 입금하세요. 안 하면 강제 집행합니다. 답장이 왔어요. 알았어. 입금할게. 그리고 미안해. 잘 살아. 당신도요. 마지막 문자였어요. 이제 정말 끝입니다. 집에 도착했어요. 샤워하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왔습니다. 재벌 비리 사건 이후 1년 달라진 풍경. 강산 그룹 이야기였어요. 강산 그룹 사건 이후 재벌 감시가 강화됐습니다. 국세청은 재벌 기업 세무조사를 강화했고 검찰은 횡령, 배임 사건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작한 일이었어요. 한 재벌 가문을 무너뜨렸고 그게 변화의 시작이 됐죠. 뿌듯했습니다. TV를 껐어요.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7년.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반에 일어나 시댁에 무난 인사 가고 차가운 시선 받고 무시당하고 참았어요. 하지만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죠. 녹음하고 서류 모으고 증거 쌓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쓸 때가 왔어요. 이혼 통보받던 날. 그날부터 반격이 시작됐죠. 국세청, 검찰, 금융감독원, 언론. 모든 곳에 증거를 제보했습니다. 그리고 시댁은 무너졌어요. 완벽하게. 하지만 복수만이 답은 아니었어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이유였죠. 새로운 삶을 사는 것.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 진짜 행복을 찾는 것. 그리고 저는 찾았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상담이 많을 거예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저처럼 힘들었던 사람들. 그들을 도울 거예요. 제 경험으로. 제 상처로. 그게 제 삶의 의미입니다. 잠이 들었어요. 편안하게. 7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하루. 새로운 삶. 이지우의 복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녀는 행복합니다. 진짜로. 명장 스튜디오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부당한 일 당하시면 참지만 마세요. 증거를 모으세요. 그리고 법으로 대응하세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